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그 이름 뒤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후와 세대 간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각 당 후보들이 공적연금 개혁을 두고 극명하게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더 많이 주자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속 가능한 구조부터 챙겨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방향이 진짜 필요한 변화일까요? 오늘은 단순한 공약 비교를 넘어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라는 두 축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초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무엇인지 쉽고 논리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몰아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공적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각 후보들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권영국 후보는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 연금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적연금의 단순히 소득 대비 혜택을 나누는 구조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안정과 기본소득 보장 장치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보수적인 조정이 아닌 구조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권영국 후보는 현재 43%로 예정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나 시행 일정 등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청년층 전반에 퍼져 있으며 이를 개선하려면 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연금 자동 조정 장치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인구 및 경제 여건에 따라 연금 지급 수준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보다 더 과감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연금 계좌를 기존 세대와 분리하는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해 급여를 막는 확정 기여형 연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안은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수급자가 본인이 향후 얼마를 받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청년 세대의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연금 제도는 공적연금의 기본 성격인 세대 간 연대 원칙을 해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공적연금 시스템의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기초연금 공약에서도 후보들 간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월 최대 34만 2,510원이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7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김문수 후보는 소득 하위 50%를 내산으로 우선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단계적 확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공약 모두 현재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자체로도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개선안이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후보는 이보다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유지하되 국가재정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고, 이준석 후보는 기초연금액 자체의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수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비율을 축소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단순한 연금액 인상보다는 수급 대상의 범위를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량 진입이 현실화되면서 실제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고령층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여 생긴 예산 여유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 자체는 분명히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데 일정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도입 전인 2012년 노인 빈곤율은 44.8%였지만 기초연금이 시행된 후인 2021년에는 37.7%까지 낮아졌고, 만약 기초연금이 없었다면 빈곤율은
44.9%에 달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실효성 있는 복지 제도이지만 급격한 수급자 증가와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단순한 금액 인상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2028년 노무현 정부에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국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소득 하위 70%만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30만 원으로 인상, 윤석열 대통령은 40만 원 인상을 공약했지만 정책 추진에는 실패하였고 이처럼 정권 교체 시마다 기초연금이 10만 원씩 인상되는 흐름은 정치권이 기초연금을 고령층 표심을 겨냥한 반복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활용해왔다는 비판을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상 흐름이 지속되면서도 재정 조달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의무 지출 항목으로서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435만 명이던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25년에는 700만 명, 2030년에는 913만 명, 2040년에는 1207만 명, 2070년에는 1223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 역시 2025년 26조 원에서 2030년 39조 원, 2040년 76조 원, 그리고 2070년에 무려 23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수치는 단순한 정책 확대가 아니라 정부 재정 전체의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초연금은 이제 건드리기 어려운 복지의 성역이 되어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재량 지출 여력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공적연금 개혁을 둘러싼 후보들의 공약과 기초연금의 처한 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치적 공약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복지만큼은 표가 아닌 사람을 향한 고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노후를 앞둔 분들, 지금 힘겨운 삶을 버티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단순히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제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나온 여러 공약들을 기초로 기초연금 제도가 진짜 어르신들의 삶을 지켜주는 제도로 발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